반갑습니다, 원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날 풀리면서 등산하시는 어르신들이나 40, 50대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무릎 관련되는 환자, 발목 관련되는 환자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나요? 근데 항상 무릎 발목 환자는 많으시니까요. 그럼 오늘은 많이 아파하는 그 무릎에 대해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특히 뭐 무릎 안쪽이 뻑뻑해요, 계단이 내려갈 때 힘이 네. 빠져요,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이런 분들이 보통 무릎 연골 파열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인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무릎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아픈 거는 다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젊은 나이에 다쳤다든지 아니면 또 무리하게 운동했다. 스쿼트나 달리기, 마라톤. 그러면 무릎 앞쪽에 힘줄 쪽이나 이런 데가 아픈 사람들이 좀 많으세요. 무릎 안쪽 연골판 이런 데가 아픈 분들은 주로 다치는 사람들. 제일 흔한 케이스가 20대 군대 군대. 전투 축구 같은 거 네. 그거 하다 다치는 분 그렇게 많아요. 군대에서 풋살 하면 이제 발목이 제일 흔하게 다치고 저 물에다가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되게 네. 많습니다. 그럼 연골판이 찢어지면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가요? 연골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급성으로 다쳤다. 네. 젊은 나이에 뭐 넘어지다가 축구하다가 삐끗하면서 무릎이 돌아가는데 확 찢어지고 뭐 해서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 파열된 거면 네. 이 모양에 따라서 꼬맬 수 있으면 꼬매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가 꼬매기 힘들거나 꼬매봤을 때 잘 안 나을 것 같으면 그 다듬어 버리기도 하고 좀 붓겠다 싶으면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고 그 연세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주로 50대 그쵸. 이상의 중년 나이 이후에 네. 그런 나이 때는 급성으로 다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썼으니까 닳아버린 퇴행성 연골판 손상 이런 것들은 잘 꼬매기 힘들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다듬고 끝날 거고. 그럼 무릎 안에서 네. 연골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절을 보면은 뼈가 있을 거고요. 뼈 위에 덮고 있는 연골이 있어요. 그 연골끼리 관절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릎에는 연골뿐만 아니라 옆에 연골판이라고 약간 인대 같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 아니고 약간 말랑말랑한데 약간 고무 지우개 같다고 하면 될 거예요. 네. 약간 좀 땡땡한 그런 느낌의 조직이 있어요. 그 인대랑 비슷한 조직인데 이 조직이 한 역할이 무릎 사이에서의 마찰을 줄이고 약간 쿠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없으면 우리 소 보시면 도관 있잖아요. 그 C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닳으면 이제 몸이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아프죠 일단. 아프고 뭐 붓고 염증이 네.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퇴행성은 예방이 힘드네요. 예방은 아껴 쓰는 거. 퇴행성 파열되는 경우, 퇴행성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니까 근육, 인대 약해지고 또 많이 썼으니까 닳아버린 거. 요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남자보단 여자. 여성한테 훨씬 더 흔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신 분들, 쪼그려 앉기, 험하게 쓰신 분들, 운동을 좀 많이 했다 이런 네. 분들도 많이 닳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나이대에 올라가니까 회복력도 떨어질 거고 네. 약해져 있을 테니까 더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이 40, 50대, 60대까지 많으실 텐데 퇴행성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일상생활의 증상이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뭔가 좀 무거워요. 이게. 뭔가 조금 아픈 것보다는 뻑뻑한 느낌? 뻑뻑한 뭔가 느낌? 좀 뻐근한 느낌의 그 무거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흔하고요. 조금 더 좀 진행되면은 아프다 위치에 따라서 부위가 좀 달라지는데 주로 이제 무릎이 많이 굽어지면은 오금 쪽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금 쪽이. 분들. 퇴행성 파열은 오금 쪽이 흔하니까요. 뒤가 흔하니까요. 쪼그려 앉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때마다 무릎이 굽어지면서 뒤가 아프다 오금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증상은 좀 다양하게 말씀하시고요. 굽었다 펴질 때 뭔가 걸리고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한 네. 50대인데 계단 걷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무릎이 좀 뻐근하다, 아니면 살짝 네. 무겁다면 바로 그냥 병원에 찾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뭔가 불편감이 있으면 병원 찾는 게 안전은 하겠죠. 이게 개인마다 그 통증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네. 어떤 분은 좀 많이 안 좋아도 별로 안 아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 찾으시면은 음. 담당 선생님 보시고 이게 얼마 안 좋은지 좀 판단해 보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요. 엑스레이나 조금 더 정밀하게 본다면은 뭐 MRI 이런 것도 찍어 볼 수 있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0명의 환자가 왔어요. 다 퇴행성이에요, 대부분. 네네. 그럼 얼마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갑론을박이 좀 큽니다. 어떤 선생님은
연골판 찢었을 때 수술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연골판에 원래 있는 조직이고 네. 이게 무릎의 마찰을 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하는 게 맞지 이걸 다듬어서 제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수술해봤자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놔두고 견디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놔두면은 조그만 파열을 놔두면은 더 큰 파열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때 그냥 다듬어 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조금 찢어졌을 때 방치했더니 쫙 찢어지는 경우처럼 될 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걸 처음 다듬어 버리기에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분은 모양에 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공통적인 의견은 젊은 나이대에 봉합 가능하다. 아무 여지가 있다면은 네. 그 꼬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 퇴행성 파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게 맞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다. 전 주로 이제 적극적 수술 권장하는 그런 케이스는 젊은 분들 아, 젊은 분들. 젊은데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확 찢어졌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수술이죠. 그거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수술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보내고 연세 많은 분들의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는 저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 연골판뿐만 아니라 연골 상태도 보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다면 어떤 정도 수준인가. 네. 그리고 흔히 오다리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환자분 연령대 그리고 얼마나 써야 되는가의 니즈 등산해야 된다. 좀 무리하게 써야 되는 분도 있고 좀 시험점 쓸 수 있는 나이대 됐다. 이런 분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학적 판단은 카운셀링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이건 칼로 자르듯이 탁탁탁 이게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분이랑 환자분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네. 많이 같이 상의를 하면서 치료 과정이 그렇죠. 생기는 거네요. 예, 무조건 상의를 해야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뭐 연골을 다쳤으면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많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구나. 네. 예방하는 방법은 덜 쓰는 거 외에는 없고. 예방하는 건 덜 쓰는 건데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무릎을 힌지 조인트라 하거든요. 네. 이 조인트가 이게 힌지란 말은 이게 굴곡 신전 네. 너밖에 안 되는 그런 관절이에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관절이라서 결국 망가뜨리는 어떤 동작이 있을 텐데 다치는 거 빼고 망가뜨리는 동작이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역시 굽히는 겁니다. 무릎은 과굴곡 많이 네. 굽어지는 경우에는 압력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서 이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닳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굽히는 동작들을 줄이는 게 오래 쓰는 길입니다. 그냥 정말 기계인데 네. 우리 자동차를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자동차에 축도 있고 많잖아요. 기계 많은데 이게 많이 쓰면 마모가 될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도 많이 쓰면 마모가 돼요. 젊은 데는 좀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좀 탄탄하니까 신차 나오면 얼마나 짱짱 그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중고 오래됐어요. 네. 차가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아끼고 잘 다뤄야죠. 근데 신차가 딱 나왔어요. 근데 신차 나왔는데 사고가 딱 나버렸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중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문제 없다고 막 뭐 객기를 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깨먹거나 연골판에 쫙 찢어지거나 십자인대가 탁 찢어지거나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평생 정말 조심해서 써야지 쓸 수가 있지. 근데 중고차는 뭐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무릎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껴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젊을 때부터 사고 안 당해야 되고 안 망가지게 해야 되고 아껴 쓰고. 근데 문제는 무릎은 인대나 연골판인 거예요. 그런 건 한번 다치면 회복이 네. 잘 안 돼요. 자, 십자인대 파열됐어요. 파열되면 전방 십자인대 이런 것들은 수술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술하는 젊은 나이에 외모 수술합니다. 했는데 하면 좋아진 거 아니냐. 네. 아무리 수술 잘하는 사람이 잘 수술하고 재활한다 하더라도 네. 원래 십자인대 기능이 한 70%에서 80% 나왔으면 되게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경우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당하게 하는 거, 그 다음은 아껴 쓰는 거. 네, 아껴 쓰고 사고 안 나게 하기. 네, 내가 지금 건강하다 해서 맨날 네. 등산 다니고 맨날 뭐 하루에 몇십 킬로씩 뛰고 맨날 확 내려앉았다가 뭐 이런 네. 거 한다든지 오리걸음 같은 거 막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면 다 망가집니다.